일단 외국인들 뭐 17일부터 매도하기 시작해서 지금 한국 주식에 1조 8천억 뭐 매도해서 뭐 거의 또 쭉 가다가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뭐 7천억 매도 외국인들 6,700억 매도한 중에 7천억 매도했다. 그래서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쭉 매도하고 그리고 약간 방어적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하고 주가 빠지다 보니까 시장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그것만 보고 있게 되면은 시장 이렇게 보고 있고 나오는 데이터만 보게 되면 계속 빠질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하지만 하락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싸졌고 그 사이에 그러면 17일 대비해서 지금까지 한 열흘 지났는데 열흘 동안에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펀더멘탈보다 심리가 바뀐 거죠. 시장이 미국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미국의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AI 관련된 투자 아닙니까? 이쪽도 지금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언제 또 그랬었냐면은 요거 한번 잠깐 보시죠.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요때 같은 경우도 AI 막 그때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발표하면서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때도 뭐 이게 되는 거네 안 되는 거네 나중에 엔비디아 실적 봐야 되네 그랬지만 결국에는 쭉 가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움직였던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도 그때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됐기 때문에 매물이 좀 더 많을 뿐이지 자리는 비슷한 자리거든요 지금요. 요 정도에서 요 라인 쪽에서 이렇게 따라가다 여기까지 조정받고 이렇게 따라가다 여기까지 조정 나오고 거의 라인은 비슷한 때까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AI와 관련된 지금의 트렌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냥 외국인들이 판다고 그냥 주식 매도고 뭐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붙이게 되면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큰 흐름상을 봤었을 때 이게 과연 주된 트렌드가 가서 이게 산업의 확장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하나 보게 되면은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잘 모릅니다. 예, 근데 그냥 되게 스타트업 투자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회장이 누구고 잘 모르는데 우리 815 회장님 정도야 친분이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뭐 좀 만나게 해드려요? 이제 치킨 사드리세요 가서. 예. 근데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나온 뭐 얘기는 일단 AI가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6천억 달러 정도 수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투자가 지금 열심히 들어가는 단계 쪽에서 지금 6천억 정도의 수익을 낼 만한 정도로 투자가 들어갈 때 이게 과연 투자는 많을 텐데 이만큼을 볼 수 있는 산업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 많은 투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합당한 투자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슈를 던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시장이 고민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또 하나 반대로 웨드부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 수익 AI하고 클라우드는 동반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저희가 알고 있는 테마가 아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변화를 끌고 가는 요인들이고 거기서 한 지금 매도는 뭐 단기적일 것이다 뭐 그런 쪽으로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이슈를 자꾸 던지는 거죠. 근데 왜 던지냐면은 주가가 빠지니까. 네. 그리고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 100 기준으로는 옵션 거래가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 막 빠지다 보니까 공포를 갖는 사람들 던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그거를 양분으로 받아먹는 옵션들은 막 커지겠죠. 그래서 그 거래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방이 커졌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시세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단기적인 관점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 관련된 쪽에서 누구보다 업체들이 잘하지 않을까요? 투자하는 업체들과 네. 그리고 또 투자하는 진행이 되는 과정 쪽에서 뭐 칩을 납품하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고 중간에 들어가는 뭐 TSMC, SK하이닉스 모두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얘기하는 뉘앙스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와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기준 같은 어제 같은 IR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 산업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류의 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톤을 본다고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한 축에 메모리 반도체가 AI가 커지면서 나오는 하나의 축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얘기한다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하이닉스 9% 빠진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안 되는 것만 봅니다. 이때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되는 목소리 막 내다가 그러다가 그래서 아유 이제는 이게 산업에 대한 또 근본적인 물음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마이너스 9%뭐 추가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네. 더 밀릴 수 있는데 그때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진행을 못하고 여기서만 함몰돼서 아유 이거는 또 경계해야지 그러다가 다음 흐름 나오게 되면 또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어렵고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뭐 각종 안 되는 얘기 다 나오지만 지금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조차도 2025년까지는 확장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그리고 또 사이클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거의 정점에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찍고 끝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이 정점이라는 얘기겠네요. 네. 그래야 주가가 정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끝나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 고점 끝나고 이제 끝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게 충분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런 저가 매수를 재가 매수로 활용할 기회다. 대응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합시다. 대응의 의미. 네. 아니 네. 그거 있잖아. 예. 그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의심이 많은 게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아니 9%씩 빠지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런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뭐 그렇다고 한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뭐 보다 바뀐 게 없는데 저 상황 바뀌었다고 외국인들 판다고 거기다가 막 또 안 되는 이유 갖다 붙이면서 얘기하는 이 현실 자체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업황은 그대로고 아직 사이클은 적어도 최소한 6개월은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반영하는 과정들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어차피 뭐 시세는 주가 따라 본다고 그리고 시장이 맞겠죠. 맞는데 지금 나온 이 시점의 요 과정들이 시장이 맞다고 봐야 될지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국면까지 맞춰서 아유 기다려봤더니 시장이 맞는 국면으로 갖는다고 볼지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많이 올랐으니까 관리한다. 그래서 나는 이쪽에 아유 무서워서 못하겠어. 무서워 못하는 건 그러면 나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네. 다 정리하고 그냥 차라리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서 그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온 거는 누리는 건 달콤한 몫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디에 내가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거는 해 보시되 SK하이닉스의 아버지로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말 드리면서 얘기는 나 무슨 말인가 그랬어. 아 이거 이런 깔때기. 깔때기까지 나왔군요. 제가 1차 목표가 15만 원, 2차 목표가 20만 원. 네. 그리고 2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랬습니다. 부담 없는 비중만 가져가시라고. 그 얘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도 20만 원 넘어가면서 쭉 가면서 그때 뭐 얘기를 그랬죠. 아유 뭐 이 정도면은 시총 뭐 200조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 뭐 얘기는 드렸지만 기회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흐름 보게 되면 지금은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 부담 없는 비중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30% 가까이 빠졌다. 그러면 이게 기회가 업황은 살아 있는데 주가는 빠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그런 저로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물렸습니다. 네, 그래도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 흔들리게 되면 더 대응할 준비는 하면서 그냥 그렇게 보려고 그냥 살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는 시각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혼선도 많고 참 고통스럽고 갖고 있었더니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준비를 해나가는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코스피도
한번 이탈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변동이 무지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 4월 달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면서 그때 1, 2, 3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즉 2650에서 2550까지 3일 사이에 100포인트가 빠져버려요. 이런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까 요 빠진 상황에서 2750에서 여기서부터 그럼 100포인트면 2650까지 이것도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근데 그럴 때 이게 추세가 끝났고 사이클 끝났고 수출도 이제 뭐 다 와서 끝나는 국면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건 끝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대응을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강했던 쪽들은 바이오 쪽 계속 강합니다. 어제 보니까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몰리나 헬스케어 이런 쪽들 강했고 XBI도 딱 턴하는 모습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계속 또 시장에서는 봐야 될 흐름인 것 같고 게다가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또 어제 에코프로 BM 오랜만에 또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고개를 들다 보니까 아유 이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보통 바닥을 만들어서 갈 때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그러면 거래가 확 트이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거를 밀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서가 지금 저항이 지금 되게 강력한 게 있거든요. 위로 갔다 왔다만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거래량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선행적으로 바라볼 부분들이 일단 뭐 테슬라도 있겠지만 전기차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전기차 업체들이 어제 같은 경우 GM, 그 다음날 포드 이게 지금 전기차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게 이쪽이 본격적으로 터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시장에서 분위기 보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섹터가 부각받아서 쭉 움직인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추세적 전환을 해서 또 뭐 10만 5천 원대 에코프로 기준으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지금 바닥을 찍었으니까 하반기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돌파하기에는 저항이 좀 35만 원, 36만 원, 5천 원대 저항이 좀 쌓여 있죠. 이런 때 지금 보지 못한 거래량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그래 이제 다 잡아먹겠다라고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그동안에 뭐 내려가면서 만약에 물을 탔다. 네. 그러시면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좀 거래 보면서 변화 나오기 전까지는 또 정리할 때 좀 보고 그러니까 지금은 움직이는 시점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뭐가 됐든 간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밑으로 쭉 나온다. 그러면 대응하는 건 맞겠는데 지금은 일단 트레이딩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과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으나 결국 도달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어차피 피한 건 늦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지수부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8.15 모니터를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미 디테일하게 또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밀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거냐 이 고민인 것 같아요. 빅테크가 지금 저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IT를 사야 되느냐? 저는 반도체 IT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반도체 소부장이 아닌 대형주 대표적으로 저는 SK 하이닉스를 꼭 만약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의 어떤 시발점 1차 매수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우리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대가 780포인트를 이탈하느냐 아니면 이 위에서 이제 계속 흘러가느냐인데 어제 이제 미장도 대형주들은 좀 빠졌지만 러셀 지수의 이제 중소형 관련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거래량은 놓고 보더라도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코스피의 어떤 진정이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종목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코스닥에서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중소형 혹은 소부장 이쪽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쪽을 한번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힌트가 뭐냐면 그동안에 정말
반도체 IT가 아니라서 소외받았던 쪽에서 나름의 실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은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 엄청나게 변동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 생각했던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리고 이제 룰루레몬이라고 해서 이제 요가복 만드는 회사도 경쟁이 지금 치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내면서 지금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그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왔었을 때 아무래도 그동안에 소외받았으나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는 쪽은 지금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때는 주도주였으나 굉장히 오랜 기간 쉬었던 쪽에서 힌트를 좀 찾아봤는데, 의료 AI 쪽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의료 AI 하면 크게 이제 종목이 세 기업이 있죠. 루닛, 뷰노, JLK, 여기에 이제 딥노이드까지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자, 의료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차이점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대장으로 알고 있는 쪽은 이제 루닛일 것 같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 투자가가 이제 가장 좋아했었던 종목이었기도 하고, 항암 분야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루닛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루닛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건 뭐냐면, 해외 의료기관에 이제 루닛 인사이트를 도입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2,000곳이 넘는 기업에서 네. 루닛에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또 이제 루닛과 또 견줄 만한 기업이 JLK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제 JLK 같은 경우에는 항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린다라기보다는 뇌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집중되어 있는 AI 진단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JLK가 최근에 말이 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성과도 있지만 이 회사 기업을 이제 홍보하는 수단에 있어서 조금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 속에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이 JLK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굉장히 지금 빠르게 단축을 시켜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루닛과 함께 JLK도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이제 뷰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 AI도 작년과 혹은 이제 재작년에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았었어요. 여기에 이제 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던 요소 중에 두 가지가, 첫 번째 루닛을 필두로 우리나라 AI 진단 기업이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 로봇이 지금 우리가 돈을 그렇게 못 범에도 불구하고 자꾸 희망 고문식에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좀 갖는 이유는 뭐죠?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두산이라든지 대기업이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의료 AI 쪽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들의 기술력도 기술력이긴 한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이제 파트너십으로도 이제 굉장히 또 협업을 많이 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동용 디지털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 장비, 여기에 이제 뷰노의 부품과 기술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는 AI 의료기기를 상용화한 국내 1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닛이 어떻게 보면 섹터의 대장으로 좀 보이지만, 진짜 실제 산업에서는 뷰노의 어떤 점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뷰노 같은 경우에는 급여 항목과 이제 비급여 항목 모두 지금 성장을 할 수 있음을,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음을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루닛, JLK, 뭐 딥노이드 기술력은 좋은 것은 인증은 받습니다. 네. 하지만 그 기술력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아직까지 성과를 보인 쪽은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그래도 가시적인 좀 성과를 보이면서 정말로 이들이 말하는 플랜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 사용하는데 7,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소비자가 이제 부담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진찰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뷰노에 대한 기술을 사용하시는 환자분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고령화 시대가 이제 계속해서 급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이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사용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연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용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뷰노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별 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만큼 따라 올라오고 있진 못하긴 하나, 지금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성과를 준비 중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지금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수요가 나타날까, 이게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딥캅스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히고 있어서,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부와 모델이 있으면 당연히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기에 편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뷰노가 오히려 루닛이라든지 JRK처럼 노이즈가 있는 쪽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뷰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K뷰티와 K푸드가 우리에게 던져줬던 메시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국내에서의 1등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의 성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지금 하반기에 이 딥카스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FDA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4분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매출이 이제 해외 매출이 좀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지금의 조금은 모자른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는 뷰노가 의료 AI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루닛도 JRK도 좋지만 과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실적을 낼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뷰너 같은 경우에는, 야, 너네들 어떻게 지금 모자란 이익 채울 거야? 우리 지금 미국 FDA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 승인이 되고 나서 내년 1분기부터 팔기 시작하면 지금의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의료 AI 섹터 안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뷰노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차트를 보더라도 그게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뷰노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네. 반대로 루닛이라든지 JRK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JRK는 지금 홍보에 대한 노이즈가 있어서 굳이 이런 노이즈가 거래량을 좀 붙어서 움직일 때는 난이도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저는 구독자분들이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루닛은 분명히 이 섹터의 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여파를 비껴가지 못하죠. 아무래도 이 루닛만의 어떤 무언가가 아이덴티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뷰노의 모습이 너무 이제 이상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현 구간에서 박스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 지금 뷰노의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 특히나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에서 조금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에서 지금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금융 투자는 좀 제외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투의 물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이 기본 베이스를 깔린 상태에서 투신이라든지 사모펀드의 어떤 매수 누적 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증가폭을 보고 구독자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스터디를 해봐도 괜찮은 쪽이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힘든 시장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좀 기대하는 것도 너무 욕심인 것 같고, 나와주면 물론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포기할 그런 시장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그럼 이 상황 속에 어디서 이제 구멍을 좀 찾아서 트레이딩 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뭐 제약바이오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을 거고 게임주도 많이 공부하셨을 거고 반도체 2차 전지 정말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정말 오랜만에 의료 AI 쪽에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